안녕하세요. 순금촉대TV 유재구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군청에 배달하고 지금은 이제 어제 구매하러 오신 고객님 중에 재고가 부족해서 못 가져가신 게 있어요. 이원 하나로 맞죠, 관리실에서. 그래서 군청 납품하고 이원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 톨게이트고요. 오거리에요, 오거리. 여기는 더운데 건강하신가 모르겠네요. 건강하셔야 되는데 정말 체감온도가 한 35도가 넘을 것 같아요, 밖에. 창문 닫고 에어컨 틀고 지금 방송하는 건데요. 저는 사무용품 가게 문구점 영세적으로 조그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6년 차 들어섰는데요. 코로나도 경험을 하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됐는데 좀 경기가 어렵죠. 금리 물가 이렇게 이제 오른다고 하지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중에 자금 경색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이, 최종 소비자분들이 소비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져요. 저희도 매출이 한 30% 정도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4, 5개월 전부터 그렇게 체감적으로 좀 느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첫째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 세수도 부족하고, 작년에 59조 세수 부족해서 지자체가 40% 부담해서 24조 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36조 원 정도를 중앙정부가 60% 부담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 같은 경우 한 작은 지자체는 100억, 조금 큰 지자체는 500억 사이에 예산이 아마 줄었지 않았을까. 중앙정부 교부금 그 정도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큰 돈이죠. 한 253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러니 관공서도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결국은 안 써야 되는 거죠. 예산을 줄인다는 거, 불용, 쓰지 않는 거, 그거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 수요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경쟁도 좀 치열한 것도 있습니다. 이 5만도 안 되는 작은 군인데, 옥천군이 경쟁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영세 사업자는 좀 여러 가지 가격, 제품, 판촉, 홍보, 유통 경로, 마케팅 사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대형 매장에 비해서 이렇게 갖추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품이야 똑같은 제품이지만 가격은 대량 구매를 하기 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판촉도 광고비를 투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유통 경로도 소매, 일반 소매나 관공서 납품, 기업체 납품, 개인사업자 납품, 그런 것도 있고요.
입찰도 있는데 입찰도 부익부 비익부인 것 같아요. 제가 입찰을 몇 번 해보니까 입찰이 돼도 이게 손이 많이 가고 수익률은 사실 적습니다. 7, 8%대에서 입찰이 당첨이 거의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그리고 제가 집사람하고 왁교대하면서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뭐 한 1000가지 1500가지를 납품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후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보충하려고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프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향수 기프트라고. 제 사업자는 화금문구센터인데 인터넷 기프트 홈페이지는 향수 오피스입니다. 옵션이 향수의 고장이다. 한 6만 가지 정도 제품인데 업계에서 한 5위 정도 전방에 그렇게 지역입니다.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이런 기프트 사이트인데, 물론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신용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지사처럼 서버 운영비 주고 일반 운영비 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서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판촉도 예산이 줄면 판촉 홍보물이 가장 먼저 줄죠. 판촉물도 지역에 뭐 한 10곳, 15곳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판촉물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마진이 뭐 한 10% 정도 남다 보니 견본 갖다 주고 샘플 갖다 주고 뭐 세금 떼고 뭐 하다 보면 10% 남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 규모가 작으면은 규모의 경제 면에서 조금 경쟁력이 이렇게 좀 체감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학과 나왔는데 뭐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경제 원론하고 미신을 했는데 좀 규모의 경제 영세 사업자 하면서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율 경쟁, 완전 경쟁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부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부 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좀 보완을 해주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가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코로나 때 저도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2번 받았어요. 2번 받았는데 그거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금융정책이죠. 국가에서 돈을 빌려줄 테니 저리로 빌려줄 테니 나중에 본인들이 갚아라, 그런 금융정책으로 제가 2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정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받은 것도 한 번인가 2번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재정정책으로 받은 것보다 금융정책으로 받은 금액이 뭐 상당히 그죠? 10배 이상 되는 거죠. 10배가.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일반 그 자영업자가 저희 나라가 2019년도 18년도 코로나 이전에 한 720만 40만까지 갔죠. 갔다가 코로나 때
100만 정도 줄었어요. 줄었다가 작년하고 올 초에 다시 한 40만 이상이 증가해서 지금은 700만 다시 육박하는 거로 제가 자료를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정부에서 앞으로도 이제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보는데, 가게를 지원하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던 금융정책으로 지원할 거냐 재정정책으로 지원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게 금융정책으로 지원을 하면 결국은 그거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정부가 일반 1, 2, 3 금융권을 통해서, 뭐 1금융권을 통해서 해야죠. 국가 중앙금융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이 갚아라, 이런 형태가 이제 금융정책이고, 재정정책은 어려우니 나라에서 그냥 주겠다, 뭐 지역화폐를 주던 현금으로 주던 어떤 기준 요건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금융정책으로 이렇게 해줬던 대출금, 그것들이 작년부터 아니면 재작년부터 이 상환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가 아마 폐업을 많이 하셨고, 또 폐업을 하려고 생각 중인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정말 하루하루 버티며 가는 곳도 제가 볼 때는 뭐 30% 이상이라고 봐집니다. 폐업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자영업자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금융정책,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펼쳤던 금융정책에 대한 후유증, 자영업자에 대한 후유증,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앞으로의 문제다. 이 내수 시장에서는 자영업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한 24, 5% 되죠. 적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의존도가 70% 정도 되니까요. 독일이 한 75, 80%, 우리보다 높죠, 독일이. 이 자영업자 시장이 무너지면 전반적인 내수경제도 사실 문제가 돼요. 가정도 문제가 되지만 내수경제 시장 자체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출 쪽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을 정부가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길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제가 토끼띠인데요, 1세대 베이비붐 세대예요, 저는. 근데 1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이제 관공서나 기업체 이런 데에서 다 정년을 마치고 이제 나왔어요. 1세대는. 이제 2세대가 내년부터, 아마 64년부터 내년부터 10년 동안 100만 명씩 아마 정년을 마치고 100만 명씩 10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년이면 100만 명씩 1000만 명이에요. 그분들이 60이나 60대 초반에 정년이 돼서 나와서 그러면 뭐 할 거냐. 그 국민연금 받으면서 노후를 생활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받은 퇴직금 일시불로 뭔가를 또 계획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커브 지역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해요.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영업을 결국은 선택을 많이 하시게 되죠. 음료업이라든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숙박업 아니면 유통 여러 가지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많이 자영업 시장 나오시게 되는데 그럼 자영업자 수는 증가를 계속 하면서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겠지만 폐업하는 수보다 새로 오픈하는 개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아마 저는 더 늘지 않을까 봐집니다. 100만 명씩 1년에 100만 명씩 10년이 나오면 그 중에 50%만 자영업을 선택해도 500만 명이 자영업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순 증가분이 더 많을 것이다. 자영업 수가. 그래서 이 자영업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차원의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봐집니다. 약 500m 전방에서 교통 사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이 다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되고 보편화되면서 이커머스 쪽 쿠팡이나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에 위메프나 티몬 이런 곳들은 사실 플랫폼 기업의 허상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빈털터리 그냥 중간 역할 하는 곳. 돈이 있을 수가 없죠. 중간 역할만 하면서 수수료만 이렇게 발생하는 곳이니까 하나의 인터넷 시장을 열어주고 거기에 입점한 사람들과 구매자들의 시장 장터를 연결해주니 실질적인 자본금 자체도 이렇게 많지 않고 대기업이 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그 위엠프나 티몬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시커머스 알리나 시인이나 테무 이런 곳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 거의 절반 가격 이하로 직배송을 하는 상황이고 물류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더 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오프라인의 자영업자들은 설 곳이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대형점 이외에는 이제 설 곳이 없어요. 앞으로 5년만 지나도 시장이 많이 변할 거라고 보고요.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님 이마트도 적자나는 상황인데 롯데 마산백화점도 폐업을 하잖아요. 그런 대형 오프라인 시장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영세업자들은 말씀 안 드려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소비자분들이 10번 중에 한 65% 정도 아니면 많게는 70%가 인터넷 구매를 하시고 30%에서 많게는 40%그 정도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신다고 보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 구매가 더 증가하겠죠. 이런 맛집이나 명소 빼놓고는 정말 오프라인 시장은 이제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게 저 전방에 자영업자 연속으로 시장이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리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자영업자 내수 시장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없이 그냥 전방에 있는 자는 지역입니다. 살아났고 4.8m입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하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활동 주체 중에 가장 첫 번째 가계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700만이면 거기 1인당 가구가 3인이라고 할 때 2100만 명이에요. 인구의 40%가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데 그 가게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히. 그거는 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나 여의도, 서초동 법조 권력, 행정부 지금 권력 다툼할 때가 아니에요. 민생을 보셔야 돼요. 민생. 그러지 않으면 국민 없이 정치가 있습니까? 먼저 민생을 좀 보시고 슬기로운 정책을 머리를 맞대서 22대 국회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국민에 더 다가가는 그런 정부와 전방에 국회,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사법부, 행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정말 서민 힘들어요. 아 다 와가네요. 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파킹을 하고 제가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번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